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70강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보는데 지금 페이지 254페이지 보면 위정척사운동이 먼저 나와 있죠. 이거는 말로 조곤조곤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척사란 말을 여러분이 처음 들으셨던 건 15세기 훈구와 16세기 사림을 비교할 때였던 것 같은데 15세기 훈구파는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을 포용하다 보니까 과학기술 문화도 발전하고 그래서 15세기에 부국강병했다. 그런데 15세기 말 성종 때 3, 4직을 통해 중앙정교로 진출했던 사림들은 성리학 이외의 학문 종교 사상을 배척했다. 그게 위정척사입니다. 위정, 성리학을 정도라고 보고 정도를 지킨다. 척사, 사악한 걸 배척한다. 그런데 이 당시 유생들, 성리학자들이 배척하려고 했던 건 서학과 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물들이었죠. 그러니까 19세기에 우리 유생들은 서양의 것을 배척하려고 했던 위정, 척사 운동을 전개하는데 지금 내용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1860년대는 서양 양키들이 통상하자고 달려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반대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통상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대표 주자 이항로의 척화 주전론은 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항로라는 유생이 척화, 주전 싸움을 주장합니다. 화의를 배척하고 바로 이항로의 척화 주전론에 입각해서 병인양요가 있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870년대 화두는 뭐죠? 개항이죠. 유생들은 개항에 반대했죠. 당시 개항을 반대했던 대표 주자는 최익현이죠. 최익현의 외양일체. 이거 강화도 지역 공부할 때 최익현의 외양일체 보기자료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 뒷부분 위정척사운동에서 다시 만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최익현이 강화도 지역을 반대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서양 세력과 통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서양 세력의 문물을 다 받아들인 똑같은 일본 아이들과 왜 수교를 맺으려고 하느냐. 외놈과 양키는 같다. 일체론. 시험에 보기자료 나올 때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아마 일본과 수교를 맺게 되고 통상을 하게 되면 일본은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을 우리에게 수출을 할 텐데 우리는 농작물을 수출하게 되니 우리 농민들의 삶이 힘들어진다. 이게 바로 최익현의 외양일체입니다. 1880년대는 여러분 개화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아니 1880년대 초반 민비정권 하에서 동도 서기에 입각한 개화정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통리기모함 만들어지고 오근영이 이영으로 바뀌고 신식군대 별기군 만들어지고 일본의 수신사와 조사시찰단 보내지고 청에 영선사 보내지고 기억나세요? 이런 개화에 대해서 반대했겠죠. 유생들은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만선의 영남만인서 역시 앞부분에서 공부했습니다. 조선책량 유포를 반대하고 미국과 수교를 반대했던 이만선의 영남만인소 특히 미국과 수교를 반대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자고 미국과 수교하자고 했을 때 러시아가 우리에게 탓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홍지학의 많은 척사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됩니다. 위정척사운동 이렇게 말로 마무리하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근대기 공부하면서 유생들은 여전히 위정 척사 운동을 계속해오고 있었고 나름 개화정책을 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급진개화파와 온공개화파를 비교했고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배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 개화파 일부는 갑오 을미개혁 하려고 했고 또 광무개혁도 개화는 개화입니다. 점진적인 개화, 동도서기랑 비슷한 구본 신참을 주장했던 게 대한제국 광무개혁이긴 한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1860년대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해 왔습니다만 이 근대 파트에는 위정척사와 개화 세력이 끊임없이 대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할 무렵에 위정척사운동은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됩니다. 그리고 개화 사상은요 애국 계몽운동으로 전개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계몽시키자 애국 계몽운동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을사조약 체결할 무렵에 항일의병운동과 애국 계몽운동 역시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유생들이 주도하는 게 항일의병운동이고 개화 지식인들이 전개하는 게 바로 애국 계몽운동입니다. 항일의병운동은 여러분 딱 세 개로 쪼개집니다. 을미, 을사,
정미의병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공부량을 줄여 드릴게요. 을미의병은 여러분들 이제 연도는 좀 잡아주셔야 돼. 1800 몇 년입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할 줄 알아야죠. 을민이 1895년이었죠. 그러니까 을사조약 전후에 항일의병운동이 전개된다고 하지만 을미의병은 그 전부터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 왜? 을미사변과 단발령, 을미사변, 단발령 이거 다 필기하고 막 그럼 너무 늦어지는데 단발령 기억나시죠? 을미개혁 때. 이것 때문에 누가 들고 일어났냐면 유인석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유인석이 들고 일어났던 의병, 유인석이 충북 제천에서 거병했고 이런 것까지 너무 어렵습니다만 물론 보기 자료에는 유인석 제천에서 거병했고 아 이거 을미의병인지 알아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을미의병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뭔만 시험에 나오냐면 을미년 바로 다음해인 1896년이 병신년이고 병신년에 아간파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간파천, 러시아 공산의 몸을 피하면서 고종이 의병들은 무기를 놓고 고향에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유인석 같은 의병장이 의병을 해산시켜버립니다. 그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고종의 해산 명령으로 의병들은 그대로 해산합니다. 해산 명령으로 해산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을사의병은요. 당연히 뭐 배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을사조약 때문이겠죠. 근데 을사의병은 05년입니다. 을사조약은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의병장만 잡으십시오. 최익현이 있습니다. 근데 최익현은 또 나와 최익현? 여러분 최익현 지금 한 2번 정도 언급됐던 것 같은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최익현이 정친의 정치 참여를 금하게 하소서 그래서 민비와 손잡고 흥선대원군을 하야시켰던 최익현이 한 10년 아니야 대원군 하야하고 한 3년 후쯤에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외양 일체론을 썼던 최익현이 1905년까지 살아계시면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드셨겠어. 이제 나라의 대표 유생입니다. 이 최익현이 전북 태인에서 거병해서 순창까지 점령했으나 임금이 보낸 군대와 맞서 싸울 순 없다라고 스스로 체포당해서 일본 쓰시마성까지 가서 순국하셨던 최익현 인물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최익현 을사의병장인데 쓰시마섬에 순국했다. 그 다음 신돌석. 신돌석 이름이 돌석인데 양반 출신 아닐 거냐. 지금까지 의병장은 다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신돌석님께서는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이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뭐 여러분들에게 울진과 경상북도 제일 북쪽에 울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가장 남쪽에 평해가 있습니다. 울진과 평해 등에서 활약했던 태백산 호랑이 3,000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막 이런 지역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시간상으로도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익현과 신돌석이 을사의병장이다. 민종식이라는 유생 의병장도 있습니다만 최익현과 신돌석이 많이 출제될 거고요. 의병으로 가장 많이 기출되는 건 누가 뭐래도 정미의병입니다. 나중에 정미조약을 공부할 텐데 을미의병보다 을사의병의 규모가 조금 더 크고 을사의병보다 정미의병이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근데 가까운 시기예요. 그래서 을사의병이 군대가 해산당하면서 그대로 정미의병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나중에 공부합니다. 국권 피탈 과정에서. 그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군대가 해산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제국의 군대 이 이름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친위대, 시위대, 진위대 이런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가 해산당하니까 해산군이 그대로 의병에 합류해버리니 의병운동의 전쟁화 양상을 보였던 게 바로 정미의병인데 이 정미의병은 13도 창의군을 조직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13도 창의군이 뭐 하려고 했냐? 서울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다는 것과 그 다음 국제법상 교전단체임을 인정받으려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린 테러단체가 아니고 대한제국의 정식 군인이다. 이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다. 국제법상 교전단체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총사령관이 이인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인영이 서울 진공작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 이인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인영이 집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 3년상 치르겠다고. 이게 이순신인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순신은 백의종군 당해서 내려가면서 어머니의 부음을 듣습니다. 어머니 3일상, 5일상
장례만 치르고 3년상은 포기하고 내려가죠. 아버지 3년상 치른다고 집에 가버려. 그러니까 당시 참모장했던 허위가 자신의 부대를 데리고 동대문 일대로 진격했으나 일본군에게 막혀서 실패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3도 창의군은 바로 이제 해체되고, 그렇지만 전국 각지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남한 대토벌이라고 합니다. 이게 호남 대토벌이라고도 시험에 기출되는데요. 호남 지역에서 의병이 가장 많았거든요. 1909년에 남한 혹은 호남 대토벌로 사실상 국내에서 의병 활동은 중단되게 되고, 이게 1909년인데, 그러니까 남한 내 한반도 내에 있는 의병을 완전히 소탕하고 난 다음에 일제가 바로 나라를 접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의병 활동의 본거지는 이제 연해주나 만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남한 대토벌로 여기를 벗어난 의병들이 만주, 연해주로 이동했고, 마침 나라를 빼앗기니까 이제 만주, 연해주가 항일 무장 투쟁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확률은 30%입니다. 을미, 을사, 정미. 지금 제 입장에서 공부량을 줄여드려야죠. 그럼 을미의병 고종의 해산공고로 해산했다. 이거 하나 잡으시고, 을사의병은 을사주약 때문에 생겨난 의병인데 최익현과 신돌석 이름 잡으시고, 시험에 가장 많이 기출된 의병은 정미의병인데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졌고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했구나, 국제법상 교전단체임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구나, 실은 이때 평민의병장 신돌석이라든지 홍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 참여하려고 했습니다만 평민을 다 배제시켰다. 이인영 아빠 죽었다고 집에 가버렸다, 이런 내용은 비하인드 스토리로 잡고 계시고, 남한 대토벌 같은 경우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확률은 33%야. 을미, 을사, 정미의병. 시험에는 정미의병이 가장 많이 기출됩니다. 군대가 해산되면서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그대로 합류해버린 게 정미의병이야. 여러분, 원래 이쪽 파트가 항일의병만 한 4~50분 해야 되고, 애국계몽운동은 단체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진짜 신민회에 가서 막 이회영 일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건데, 이쪽 파트가 실은 공부량이 많은 파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짧게 끊었습니다. 을미, 을사, 정미. 애국계몽운동은 단체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이 당시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스펜서라는 사회학자의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화론 아시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근데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켰는데, 강한 국가나 강한 민족이 약한 국가나 민족을 지배하는 걸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개화 지식인들은 우리도 강한 국가나 민족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실력 양성 운동으로 전개되는 게 애국계몽 운동인데,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에 치중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애국계몽 운동입니다. 근데 애국계몽 운동가들은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보안회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십시오. 보안회는 1904년에 만들어져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묵살시켰다. 그것만 잡으십시오. 아니, 이 쪽발이들이 황무지 개간하겠다고 그 조선의 황무지를 자신들이 개간할 테니까 50년 사용권을 달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농광회사라고, 우리 지주들이 너무 어렵게 한다. 지주들과 손잡고 보안회가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묵살시킨 단체. 그렇게만 끝내십시오. 그 다음 헌정연구회가 있습니다. 헌법과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인데, 이 헌정연구회는 역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입헌군주제를 일단 갑신정변으로 꼭 잡고 계십시오. 일진의 규탄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일진의 규탄대회인데 이것도 조금 시험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1905년에 만들어진 헌정연구회는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니까 을사조약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다가 해산당했다. 이렇게만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를 계승하게 된 게 바로 대한자강회입니다. 어려워지죠, 여러분? 도리 없습니다. 이제 이게 어려워지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단체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을사조약 전후에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가 있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대한자강회는 규모가 조금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회도 만들어지고 월보도 간행되고요. 대한자강회 취지서가 보기자료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숙지할 수 없잖아. 그냥 뭔가 읽어보니까 교육이 어찌고 산업이 어찌고 나라 부강이 어찌고 그러면 대한자강회 취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06년에 만들어졌는데 국권 피탈당할 때 공부하겠습니다만 1907년에 고종이 퇴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종, 태위,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해산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험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냐면 여기 헌정용구에는 을사조약 반대운동하다 해산되고 대한자강에는 고종태위 반대운동하다 해산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 많이 기출되는데 우리는 상대평가 하는 거니까 그냥 일단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보안에는 선지로 많이 나와. 선지로. 근데 이 보안의 헌정용구의 대한자강이보다 합친 것보다도 시험에 더 많이 기출되는 게 국가대표급 애국개몽운동단체인 신민회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항일의병운동에서는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남한 대토벌 이런 게 중요하듯이 해상군인이 합류했다 이런 게 중요하듯이 누가 뭐라고 해도 애국개몽운동은 신민회. 그러니까 우리는 한능검이잖아요. 그냥 을미냐 을사냐 정미운동이냐. 을사죄악 때문에 일어난 의병 을사의병. 민비 죽었어요. 을미사병과 단발령 을미의병. 고종의 해상공고로 해산했다. 고종태위와 군대 해산 정미의병. 아까 이야기했죠.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이렇게 확률 33%만 구분하시고 애국개몽운동단체는 너무 어려우면 신민회만 먼저 잡으십시오. 신민회 이야기 시간 한참 걸리는데 그래요. 신민회도 교육과 산업. 그럼 신민회 이쪽으로 이렇게 필기해 볼게요. 교육, 학교 2개 씁니다. 일단 대성학교, 오산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가 신민회와 선택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성하는 학교는 1907년에 안창호가 평양에 만들었고 오산학교는 이승훈이 1907년에 정주에 만들었고 이렇게까지 여러분은 공부를 못할 겁니다. 그냥 대성학교, 오산학교, 신민회에서 만들어졌다. 여러 학회, 서부흥학회, 기호학회, 뭐 이런 호남학회, 학회의 지원을 받고 만들었는데 학회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리고 산업이죠. 경제에 대구의 태극서간이라고 출판사, 평양의 자기회사, 물론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얘가 시험에 기출이 되겠죠.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교육과 신민회 산업 많이 줄였습니다. 물론 신민회 언론활동도 활기를 띱니다. 황성신문, 제국신문에 신채호나 박은식이 주필로 활약하기도 하는데 다 신민회 회원이었고 방금 말씀드린 인물들이. 그런데 신민회 기간지가 바로 대한매일신보라고 해서 이 대한매일신보를 나중에 문화파트에서 신문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국채보상운동도 경제파트에서 공부하죠. 그럼 국채보상운동은 신민회의 지원을 받았다 혹은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 기간지다. 나중에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 만든 신문이라고 제일 중요하게 공부할 겁니다. 근데 신민회가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신민회는 국권을 피탈당하고 나서 어떤 정치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치 국민국가를 주장했던 게 바로 신민회입니다. 공화정이 뭐죠? 왕이 없는 세상. 이걸 이해하자면 실은 신민회는 평안도에 개화 지식인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평안도는 가장 지역적 차별을 받은 동네였고 그래서 홍경래 은한이 청천강 이북에서 서북지방민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만들더라도 왕이 없는 국민이 주인인 공화정치 국민국가. 그러니까 처음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던 건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였고 공화정을 주장했던 건 신민회입니다. 여러분 정치체제는요 군주제가 있고요 공화정이 있어요. 군주제는 왕이 있는 거고 공화정은 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화정인 거고. 근데 군주제는 전제군주제가 있고요. 전제군주제 왕이 절대적입니다. 왕의 권한이. 그럼 조선은 솔직히 전제군주제 국가도 아니에요. 왕이 좀 어리버리들 했거든. 신권이 강했고 애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헌군주제 왕이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헌법이 왕보다 더 위에 서 있습니다. 왕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정치는 내각에서 해요. 정치인들이. 입헌군주제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나 일본이죠. 일본 왕 있잖아. 영국 여왕 있잖아. 근데 그들이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 정치 내각이 따로 있고 총리가 따로 있고 그렇죠. 그게 바로 입헌군주제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항수학 공부할 때 그냥 무조건 전제군주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대한제국. 진짜로 대한제국. 나중에 일제강점기 가면 독립의군부라고 중요한 단체 만날 텐데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 강화, 입헌군주제는 갑신정변만 기억하세요. 여긴 대한제국, 여기는 갑신정변만. 내가 독립협회, 여기 헌정연구회까지 추가하지 않을게요. 됩니까?
근데 공화정은요, 일단 시험에는 신민회만 기억하십시오. 물론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 전개하면서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독립운동 단체가 다 공화정을 지향합니다만 처음으로 공화정을 주장했던 게 바로 신민회다. 입헌군주제 주장했던 건 갑신정배이다. 이건 대한제국이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공화정. 그 다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와 항일의병 솔직히 이쪽이 이쪽을 좀 무시해요. 그런데 대표적인 애국개몽운동 단체인 신민회는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만주에 삼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듭니다. 와, 대박이죠. 최고 독립운동기지 삼원보, 이곳에서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민회 회원들을 이야기하자면 여기는 안창호가 있고 여기는 뭐 이승훈이 있고 국채보상운동은 양기탁이 지원했고 남만주 삼원보는 이회영 일가가 있었고 이렇게 인물까지 알면 정말 땡큐죠. 최고 부자 이회영 일가가 신민회와 손잡고 독립운동기지 삼원보를 만드는데 왜 신민회가 해체가 되냐면 황해도 지역에 안악사건이 나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황해도 안악이 안중근의 고향이죠. 근데 그 안중근의 사촌동생 안명근이 초대 총독이었던 테라우치를 암살하려다가 기차에서 권총 가지고 있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야 안중근도 그렇고 안명근도 그렇고 황해도 지역에 있는 놈들 뭐야 하고 막 이렇게 그들을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600명이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기소당하게 되면서 기소를 105인이 당하게 되면서 105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보통 아까 신민회는 평안도의 개화 지식이라고 했는데 황해도 안악 지역에서 여러 개화 지식인들이 검거돼서 조사받고 고문받는 과정에서 105인이 검거되는데 이 105인이 검거되면서 신민회가 무너집니다. 왜? 상당수 신민회 회원이었거든.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105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능검에는 안악 사건까지는 시험에 출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05인 사건은 진짜 많이 기출되는데 뭘로 기출되냐면 연도 문제로 진짜 대박으로 기출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 들어가서 105인 사건을 일제가 조작해내가지고 신민회가 해체되구나. 105인 사건로 신민회 해체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됩니까? 신민회 105인 사건로 해체된다. 공화정책 국민국가 주장했고 남만주 사원보 만들었다. 대성호상학교 만들었고 국제부상운동 지원했다.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제 책에 있는 어려운 내용은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특히 256페이지의 심화톡톡 몰라도 되겠습니다. 일진에는 일진에만 알면 되고 진짜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세요. 일진에는 각 학교 짱들의 모임이 아니라 송병준, 이용구 등의 실은 동학교도들이 친일화돼서 만든 단체인데 그 일진의 규탄대회를 열었던 게 헌정연구회입니다. 보안에 황무지 개간권 요구 묵살 그리고 신민회 잡으시고 두 개 헷갈리시면 내려버리시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71강 근대 경제 공부하기 싫으시죠? 경제 파트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될 내용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원래 수험한국사에서는 각 시기별로 이 당시 경제 상황이 이러했다 그런 걸로 막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되는데 당연히 강화도 지역 76년 이후에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 82년에서 한번 끊습니다. 82년에 혹시 이모군란이 있었던 해인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제 이 82년은 이모군란이 아니라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 상민, 후륙무역장쟁이 체결되고 청나라 상인들이 내육시장까지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1894년에 청일전쟁이고 1910년에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니까 이렇게 세 시기로 쪼개면 이 시기는 어떤 나라가 우리 대외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이죠. 일하고 쓰겠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청나라 상인들이요 일본과 무역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무역량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 무역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상황은? 그런데 이때 일본은요 미면 교환 체제 우리나라에서 뭘 사가냐면 쌀을 사가고 영국산 면 제품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일본이 영국과 우리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산 면 제품이 직접 들어온다. 이런 내용도 좀 수험한국사 내용이니까 어렵다라고 봅니다. 에이 더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시험에 많이 기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시기의 무역의 형태는 여러분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중에 조1 수어조규 부록이라는 곳에 보면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간행이정 10리 4km였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내륙시장까지 못 들어오니까 일본 상인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중간 상인이었던 뭐 보부상이라든지 객주 이런 사람들이 일본 상인들에게 내륙에 있는 쌀을 넘기고 일본 상인들의 진귀한 물품을 사다가 시전 상인에게 넘기는 그런 거리지 무역이 행해집니다. 그런데 82년 조총 상민 수중 무역장적으로 청라 상인들 내륙시장 들어왔고 일본도 조일통상장정을 개정시키면서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강화도 조약이 부속 조약인데 조일통상장정을 83년에 개정시키면서 일본이 최혜국 대우라는 걸 가져가더라. 기억이 어렴풋이 나십니까? 그래서 일본 상인들도 내륙시장이 뚫렸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열강들의 내륙시장 진출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경제 침탈이 행해진 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조선은 진짜 바보입니다. 청일전쟁을 왜 하는지 열강들이 아는 거야. 아, 조선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구나. 그리고 1896년 아간파천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열강의 경제 침탈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경제 침탈을 뭘 할까요? 먼저 토지에 대한 경제 침탈은 이해만 하겠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농경지를 많이 약탈해 가고 널전쟁은 04년인데 널전쟁 이후에는 철도 부지를 약탈해 간다. 실제로 수어망사에서조차 선택지로만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한번 건너갈게요. 상권도 침탈합니다. 근데 상권 침탈이야 이때부터 돼 있으니까 82년 이후부터 조청 상민 수중 무역장정 이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상권은 침탈해오고 있었으니까 뭐 그냥 뭐 그랬겠지. 그 다음 이권 침탈. 여러분 이권 어마어마하게 많이 빼앗아가죠. 독립협회 만민공동에서 이권 수호운동을 전개했죠. 근데 그 이권 수호운동 이후에도 이권 침탈은 계속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권을 빼앗겼는가 한번 봐야 되면 은근히 한능검 이런 게 좀 시험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경제적 이익이 될 만한 권리를 빼앗기는데 이권은 철도 부설권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 산림체벌권, 광산채굴권인데 일단 러시아가요. 여기 압록강과 두만강과 울릉도의 산림체벌권 여기까지 이렇게 러시아 써버릴까? 러시아가 부산 앞바다 전용도를 조차하려고 했을 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이권수운동을 전개해서 이 전용도 조차역을 묵살시켰다. 기억나세요? 그 다음 미국은 이렇게 하나만 쓰겠습니다. 이 미국이 운산광산이라고 해가지고 와 이거 은근히 시험 출제 많이 됩니다. 운산광산 이 광산 채굴권을 가져가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금을 캐가는지 조선인들이 그 금에 조금 욕심내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만지지마 손대지마 노터치 이게 노타치 노다지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금을 노다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그게 바로 운산광산이고요. 러시아는 다 쓰진 않았습니다. 산림체벌권입니다. 그 다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철도 부설권이 최고의 이권이죠. 그 철도 부설권을 보자면 색깔을 무슨 색으로 갈까요?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여기 의주하고 경성을 연결합니다. 경원선이고 의주하고 부산을 연결합니다. 경의선이고 의주하고 경성하고 인천을 연결합니다. 경인선이죠. 다시요. 여기 의주, 여기 경성, 그럼 경의선, 여기 부산, 경부선, 인천, 경인선. 근데요. 실제로 여러분 근데 문화파트 가서 공부할 때 경의선은 1899년 경부선과 경의선은 1905년 6년 널전쟁 중에 완공됐다. 그 완공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상하기 철도 부설권 경인선은 모음 따라서 경인선이니까 미국이 부설권은 공사계약권입니다. 그러니까 경인선은 미국이 부설권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사들여서 완공시키는 거고 경의선은 경의선 프랑스가 부설권 가져갔다가 일본이 빼앗아 간 거고 경부선은 애초에 일본이 부설권도 가져갔고 완공을 다 일본이 해냅니다.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나중에 근대 문화파트에서 경인선 1899년 연도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경인선은 미국이, 경의선은 프랑스가 이 정도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이제 금융지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는 한번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토지는 농경지, 철도부지.
상권 침탈은 그전부터 되고 있었고 이권 침탈은 이보다 훨씬 내용이 많습니다만 시험에 기출되는 거는 이 정도만 기출된다고요. 그 다음 이제 금융지배 이야기할 때 이때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험한국사는 이 화폐정리 사업을 굉장히 지엽적으로 물어보고 결과도 물어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한능검에서는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다시 이야기 화폐정리 사업은 조선의 화폐를 일본의 화폐로 통일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국권 침탈 과정에서 분명히 공부하겠지만 제1차 한일협약 당시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라는 놈이 합니다. 일본 재정고문 메가타가 주도하는 거고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백동화를 이 백동화를요 일본 화폐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일본 화폐로 일본 제1은행권 화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동화가 상태가 안 좋은 건 돈 취급을 못 받아요. 갑화, 을화, 병화 그래가지고요. 갑화는 원래 처음 만들 때 백동화 만들 때 들어가는 실질 가치라고 해가지고 2.5리를 인정해 주는데 을화는 1점만 인정해 주고 병화는 고철 취급해 주고 너무 어렵죠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백동화를 많이 이제 결과를 볼까요? 백동화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자본가 몰락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은행들 몰락합니다. 화폐정리 사업이 단행되는 걸 모르고 있었던 상간 농어촌로 가가지고 일본의 자본가들이 고철이 될 백동화 들고 와서 집문서, 배문서, 뭐 땅문서 이런 거랑 바꿔옵니다. 그래서 농어민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물론 이때부터 이제 물가 가치가 금이 기준이 돼서 금본위 화폐제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은본위 화폐제 기억은 안 나겠죠. 경제면에서 개혁은 가보 1차 개혁인데 금본위 화폐제 에휴, 이것도 시험에 얼마나 나올까요? 좀 공부량을 줄입시다. 이런 피해가 되고 문제는 조선의 백동화가 고철 취급받으면서 일본 화폐로 많이 안 바꿔지다 보니까 화폐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화폐 부족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전자 말을 황자 전황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도 분명히 전황 문제가 발생했죠. 조선 후기 상평통보 화폐 유통이 본격화되었지만 돈이 부족했던 전황, 돈전 말황.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여러분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이 귀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전환 문제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게 돼요. 이 정도만 줄이겠습니다만 실제로 한능검에서는 막 이런 내용보다도요. 이 화폐정리 사업을 메가타가 주도했다. 화폐정리 사업이 을사주약 전인데 결과적으로 조선 화폐가 일본 화폐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 정도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 문제가 발생해서 물가가 하락했다고요. 우리 자본가, 우리 은행, 우리 농어민 피해가 상당했다고요. 가볍게 가세요. 화폐정리 사업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새끼가 주도했다고? 국권 피탈 과정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제1차 한일협약의 재정고문으로 왔던 메가타가 주도했다고.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금융지배까지 봤죠. 그러면 여러분 이 경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경제적 구국운동입니다. 그 경제적 구국운동 중에 여러분 아까 일본은 우리나라로부터 쌀을 사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76년 강화도 지역의 부속주약 조일통상 장정에는 양국의 무제한 유출 내용이 있었는데 83년 이게 개정되면서 방공령 선포 권한을 갖게 된다. 그래요. 이거 모르면 그냥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방공령 경제구국운동 먼저 쌀에 대해서는 방공령이 선포됩니다.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하는데 이 방공령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일본에게 배상금만 지불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공령을 선포할 때는 지방 간의 권한으로 선포하되 일본 상위나 일본 정부에게 한 달 정도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됐나요? 토지를 빼앗아가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는 또 보안해를 언급합니다. 보안해 두 번째 나오네. 을사주약 전후에 애국개몽운동단체 보안해 기억나십니까? 일본의 항무지 개항권 요구를 묵살시켰던 단체. 그러니까 이렇게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상권 침탈에 대해서는요. 내륙시장이 이렇게 뚫리면서 중간상인 객주는 일자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객주가 지금으로 치면 법인회사 같은 걸 하나 만듭니다. 조선의 자본과 뭐 관료들과 손을 잡고 객주가. 그게 장통회사와 대동상이라는 상회사가 만들어진데 이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앞에 기출문제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상권수호운동은요. 80년대는 상회사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 상회사가 서울에는 장통회사, 평양에는 대동상회 이런 내용도 기출은 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90년대 가서는요.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한국중앙총상회가 만들어집니다. 얘는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협회 기억나십니까? 한국협회 1898년 대한제국이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이제 신문도 황성신문, 제국신문 이런 것도 1898년이고요. 한국중앙총상회, 한국협회 다 1898년인데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11월 대수능의 이 방공령 연도 문제와 한국중앙총상회 연도 두 개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 문제까지 11월 대수능에도 기출이 됩니다. 한국중앙총상회는 우리나라 시전상인들이 전개했던 상권수호운동단체 좋은 단체입니다. 한국협회는 보부상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나쁜 정치적 어용단체예요. 그래서 한국협회는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데 앞장선 나쁜 단체고 한국중앙총상회는 굉장히 훌륭한 단체다. 그러면 지금 저항들 다 되죠? 토지에 대한 저항으로 보완해 상권수호운동 이렇게 80년대는 상해사가 만들어지고 한국중앙총상회도 이렇게 98년에 만들어졌구나. 이권수호운동은 만민공동의 이권수호운동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러시아 전령도 조차욕을 묵살시켰다. 이것만 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한러 은행 폐쇄하고 러시아 고문 축출하고 러시아가 또 목포 앞바다 증남포 조차욕을 묵살시켰고 뭐 프랑스 광산 채굴권 요구를 묵살시켰고 이런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가 부산 앞바다 전령도를 조차하려고 하는 걸 묵살시켰다. 그러면 이권수호운동까지 다 했죠. 그럼 이 금융지배에 대한 저항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데 금융지배가 바로 이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이었잖아요.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해가지고 우리 조선 자본과 은행 몰락하고 화폐가 부족해지는 전황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본이 강제로 일본이요. 야, 돈 부족해서 안 되겠는데? 물가 막 하락하고 디플레이션 더 무서운 거야. 강제로 차관을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에 빚을 얼마 지게 되냐면 일본에만 빚을 1,300만 원을 지게 돼요. 이 빚을 갚자는 운동이 바로 뭐야?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은 지금 배경은 다 써버린 겁니다. 보상운동 07년에 전개되는데 국채보상운동 배경 뭐예요? 화폐정리 사업으로 전환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일본이 강제로 돈 빌려주고 빚이 1,300만 원 져서 그 빚을 갚자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라고요. 자, 쉽게 가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서상돈에 의해 출발합니다. 그래서 보기자료에 대구 지역에 전개된 그러면 거의 90% 국채보상운동 출제합니다. 대구에서 서상돈이 출발시켰고 국채보상운동 기성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자들은 금주 금연했고 여자들은 비녀, 가락지 이런 거 필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건 내다 팔아서 빚을 갚자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누가 지원했냐고요. 신민회에서 앞강에서 분명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또 신민회와 당시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던 신문 대한, 매일, 신보. 여러분 신민회의 기간지가 대한매일 신보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신민회와 대한매일 신보의 후원을 받았던 게 국채보상운동이다. 그런데 을사조약 체계라고 통감부가 만들어진다는 건 국권 피탈 과정에서 분명히 다음에 공부할 텐데 통감부가 1905년에 만들어져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1910년에는 이제 총독부로 명칭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1907년이니까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간다. 통감부가 방금 신민회와 손잡고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는 양기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양기탁! 우리 조교 선생님 사진자료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통감부 방해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시켜버립니다. 통감부 방해로 실패했던 게 국채보상운동이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능검에 진짜 재미없는 이 근대 경제 파트 시험에 나오면 단독문제로 화폐정리 사업과 국채보상운동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니면 이렇게 러시아가 전령도 저차요구했다. 미국이 운산광산 그 다음 뭐 모든 철도는 일본이 다 깔았다. 이런 이권 침탈 내용 그리고 방공령하고 여기 한국중앙총상의 연도 정도.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들이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했던 곳이구나. 한국협회는 보부상들이 정치적 어용단체로 만들어져서 독립협회를 해체시켰구나. 한국중앙총상회와 한국협회 정도 비교해 주시면 정답은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72강 근대 문화파트 연도 문제가 한능검에서도 기출이 됩니다. 이 많은 학교와 이 많은 신문과 이 많은 근대 문물 파트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줄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이렇게 하십시오. 거의 여기서 기출이 됩니다. 연도 문제로 기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연도로 물어봅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최초에 근대적 해가지고요. 근대적 이렇게 가로쳐줄까? 학교인데 사학이 무엇냐? 최초의 근대적 사학. 관학이 어떤 학교인가? 최초의 근대적 신문 관보.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 민보. 최초의 근대적 병원. 최초의 근대적 전차. 최초의 근대적 철도. 최초의 근대적 건축물. 이렇게 기출이 되고 조금 기타 등등까지 가면 최초의 전신은 너무 어려운데 전신, 전등, 전화까지. 선생님 이 연도 다 암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문 단독 문제로 출제해가지고 모든 신문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신문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다른 데서 출제돼 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연도를 좀 암기하고 최초라는 타이틀 들어가는 것들이 뭔지를 캐치해 놓으면 여기도 신문 2개 건드리잖아요. 이렇게 신문 공부가 편해지고 학교 2개 건드리잖아요. 학교 공부가 조금 편해집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근대적 사학은 뭐가 있냐면 원산학사가 있습니다. 원산 덕원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덕원 주민들이 돈을 모아 만든 학교인데 이게 연도가 1883년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학교이면서 무술교육까지 담당했던 학교. 최초의 근대적 관악이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아, 이 유경공원은 왜 이렇게 연도를 많이 물어보는지. 얘는 1886년인데요. 굉장히 상류층 자제들이 공부했고 외국인 선교사 헐버트 등이 공부를 시켰던 유경공원.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근대 파트 학교 중에 거의 새로 나온 건 이거 2개고요. 나머지는 정치사에 살짝 다 건드린 내용들입니다. 진짜 이거 2개는 이름도 좀 암기를 하세요. 최초의 근대적 관보. 방문국이 몇 년에 만들어졌었죠? 저 앞에 1880년대 초반에 개화정책. 전황국, 방문국, 기창 83년이죠. 그 방문국에서 한성 순보. 순보니까 열순자 10일에 한 번씩 발행했던 신문입니다. 몇 년일까요? 방문국이 83년이니까 83년에.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 아, 서재필이 만들었으니까 독립신문이겠죠. 이해되십니까? 독립신문 몇 년? 독립협회가 몇 년인데 1896년 7월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데 96년 4월에 신문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 최초의 병원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갑신정변 강의하다가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했더라면 갑신정변 때 옹공괴합한 민영익이 급진괴합파들에게 칼침 33방을 맞는다. 근데 이 민영익이 민비 의남매였던 민승호라고 있어요. 근데 민승호가 폭탄 맞고 폭탄을 맞는 게 아니라 집에 폭탄 선물이 배달돼서 진짜 그렇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거리 많이 하다가 백성들에게 미움을 산 새끼야. 근데 민영익이 그러니까 당시 왕비였던 민비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뻘이에요. 민영익을 너무 아꼈거든. 근데 민비가 칼침 33방을 맞고 고모 저 칼 맞았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어오니까 내 조카 살려내라. 근데 조선의 의학으로는 못 살려냅니다. 근데 서양 선교사 미국인이죠. 알렌이 또 의사거든. 내가 한번 살려낼게요 하고 살려내버립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조카를 살려내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알렌아. 그러니까 나 서양에서 근대적 병원 갖고 싶습니다.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급진계합파 중에 한 명이었던 홍영식을 죽이고 홍영식 아빠가 영의정인데 그 일가를 싹 죽여버리고 만들어준 병원이 광해원인데 연도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갑신정변이 1884년이니까 최초의 근대적 병원 광해원은 1885년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빠릅니다. 광해원이 1년 만에 명칭이 제중원로 바뀌고 이게 나중에 뭐 대한의원로 바뀌고 그럼 너무 좀 어려워집니다.
뭐 광재원이라는 병원도 뒷페이지 넘어가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포기해야죠. 지금 우리가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 하는 거 공부하면서 광의원만 알아도 제대로 공부한 건데, 전차는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이거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그러니까 민비 죽고난 다음에 고종이 이제 명성황후 능을 행차하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당시 미국인 콜브란이라는 인물이 황실과 합작으로 한성전기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차를 1898년에 처음 개통을 하는데, 개통한 날 하필 5살짜리 어린아이를 치여 죽이게 되니까 분노한 민중들이 전차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재개통한 게 99년인데, 이게 99년 재개통으로 가더라도 99년 5월이고 철도는 최초가 경인선인데 99년 6월이니까 어차피 전차가 철도보다 더 빨라요. 최초의 철도는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경인선인 거 알고 계셔야죠. 그럼 제가 앞 시간에 이권 침탈 이야기할 때 연도 문제로 철도 많이 나온다고 했죠. 최초 철도가 99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건축물. 건축물 여러분 독립문 공부했죠. 그럼 독립문은 뻔히 96년에서 97년에 걸쳐서 완성되니까 되는 거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명동성당하고요. 명동성당과 덕수궁입니다. 석조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독립문은 97년으로 갈게요. 완성이니까. 명동성당이 98년이고 덕수궁 석조전이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만약에 실제로 한능건 기출은요, 이 전등이 1887년에 경복궁에 처음 켜지잖아.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전등이 켜지는 거 보기자로 주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이후의 역사적 사건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정답이 경인선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등 연도를 알아야죠. 나머지는요 막 유경공원 이런 거 나왔어요. 선지에. 미쳐버리지.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 전시는 수험항사에도 좀 어렵습니다. 한성 전보천국 85년이고 최초의 전시는 84년인데 어렵고 선지로 나오더라도 정답 안 될 거니까 버려버리고 전화만 98년 이렇게 좀 갈게요. 그래서 이 정도 최초니까 최초 이 정도만 잡아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누가 뭐라 해도 학교하고 신문입니다. 여기 학교가 2개가 있고 신문이 2개가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페이지 보세요. 263페이지인데 이 많은 학교들 다 공부할 수 없죠.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문화파트에서 이 2개 학교를 만납니다만, 정치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갑오 2차 개혁 때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소, 중, 사범, 외국학교 관제를,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있을 겁니다만 이상하게 한능검에서는 여기를 좀 덜 건드리고요. 그 다음 대한제국에서 근대적 학교들이 만들어진다. 선지로 나올 겁니다. 상공학교, 기술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은 무슨 학교를 만났었냐면 대성학교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언제? 바로 전 시간에 신민회 공부할 때 전전 시간에 안창호가 평양에, 오산학교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승훈이 정주에. 신민회의 지원을 받고 만든 대성학교, 오산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가서 간도 지역에서 서전서숙을 이상설이 만들었고, 나중에 서전서숙 이상설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면서 서전서숙을 계승해서 이게 명동학교로 가게 되는데,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 기지로도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2개 학교는 간도에서 민족교육을 담당했다. 나머지 학교 나오면 포기하십시오. 뭐 개신교 계열의 학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숭배하라, 신앙, 신자, 순자, 경자. 그래서 경신, 배제, 숭실, 숭의 이런 학교들, 정신 다 개신교 계열의 학교들이고, 뭐 배제학 등이 1885년에 만들었고, 이런 거 수험항사 진짜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거고, 학교 이름만 들어도 이건 개신교 학교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애국계몽 계열의 학교는 대성오산학교 말고, 뭐 이용희 축지법의 대가가 만든 보성전문학교, 그게 고려대학교 전시인데 설마 보성전문학교가 정답으로 떨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수많은 막 휘문이라든지 숙명이라든지 이 많은 학교들, 정동이라든지 그런 학교들이 시험에 출제되기 어려우니 이거 2개만 하세요. 신민회 관련 안창호 대성, 이승훈 오산학교. 이승훈은 나중에 3.1운동 당시 기독교계 대표입니다. 나중에 이상설의 서전서숙을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간도에 있는 학교. 진짜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못 줄여드립니다. 이 6개만 잡으십시오. 최초의 근대적 사학, 최초의 근대적 관학, 상류층 자재, 헐버트, 신문. 신문은 한성수부가 최초의 관보고, 얘는 최초의 민간신문인데
이제 내용까지 가면 이건 언제 폐간되냐면 박문국이 84년 갑신정변 실패로 문을 닫아요. 박문국 책임자가 누구니까? 박영효니까. 그때 폐간되고 그 다음 바로 한성 주보로 재발행되기도 합니다. 독립신문은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에요. 여기 최초의 신문인데 순한문이에요. 근데 최초의 민간신문인데 순한글 신문이야. 다시 최초의 신문인데 관보죠. 국가가 만든 거예요. 박문국에서. 한문신문인데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이자 최초의 순한글 신문인데 제일 뒷면에 영문판로도 발행을 해서 우리 실정을 외국에게 알려고도 했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 이거 폐간이 독립회가 98년 12월에 문 닫잖아요. 99년에 폐간된다 뭐 그 정도까지 가면 제가 진짜 여러분이 수험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 신문 공부하다가 피가 마르거든요. 공부해도 어렵거든. 근데 저 신문 말고도 황성신문이 있고요. 제국신문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있어요. 그럼 신문 중에는 뭐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냐면 자, 인정해야죠.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많이 기출되죠. 여긴 영국인 베델이 만드는데 04년에 널전쟁이 일어날 때 전국기자 베델이니까 04년하고 기억하면 되고 영국인 베델이 만들었고 신민의 기간지고 국채보상운동 지원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죠. 됩니까? 가장 항일적인 신문입니다. 을사조약 반대 관련 여러 글들이 실리고요. 독자도 제일 많았고요. 됐나요? 그리고 베델이 한국 이름 배설로 바꾸기도 한다는 것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양기탁이 발행인으로 참여해서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와 국채보상운동 지원했다. 근데 황성신문은 뭐 남궁옥이 만들었고 유생들이 읽었으며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이 실렸다 이런 게 선지로 좀 나올 수 있고 제국신문은 누가요? 빨리 부녀자와 서민이 많이 읽었다. 그 정도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국한문 혼용이고 여기는 한글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지로 나올 수 있는 신문들이 다 그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1898년에 만들어져서 1910년에 세 가지가 폐간됩니다. 신문지법이라는 거 해가지고 일제가 나쁜 악법을 만드는데요. 그 신문지법에 의해 탄압받은 신문은 이 세 개 신문인데 그럼 너무 어렵죠. 근데 기출은 한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문은 진짜 이 이상 줄여들기 어렵습니다. 천도교 기간지 만세보라고 있는데 만세보는 그냥 천도교 기간지 그걸 뛰어넘으면 이건 수험한국사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신문 진짜 못해 먹겠다 싶으면 한성순보와 독립신문 잡으시고 대한매일신보 잡으시고 나머지는 뭐 포기하시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암기가 되면 하세요. 남궁옥이고 이종일이고 국한문 혼용이고 국문이고 서민부녀자가 읽었고 유생이 많이 읽었고 이게 되시면 하시라고. 1910년에 폐간됐고 이게 여러분 안 되시잖아.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 먹고 살려고 20년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다 외워진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제가 줄여드리는 거 이상 줄여드리기 어려우니까 이 책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은 것만 보시고 이것만 보세요. 됐습니까? 됐나요? 학교신문만 조금 추가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64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극장 하나 나옵니다. 최초의 근대적 극장 원각사.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1908년에 만들어졌고 1909년에 문 닫거든요. 1914년에 불에 타버립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1920년대 원각사에서 아리랑을 상영했다 막 그런 문장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원각사 최초의 근대적 극장.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73강 근대문화 애국계몽 4가고 이제 종교를 볼 텐데 여러분 애국계몽 운동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애국계몽 운동 단체 그래가지고 보안에 헌정연구회 대한자강의 신민회 특히 신민회가 아주 중요했다. 신민회는 공화정책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했고 최고의 독립운동 기지 남만주의 삼원보를 만들었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만든 데도 도움을 주었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백오인 사건으로 문을 닫았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국계몽 운동이 전개될 때 역사학자들은 애국계몽 사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 이상한 게 수능하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애국계몽 사학만 가지고도 굉장히 시험 출제가 많이 되는데 한능검에서는 애국계몽 사학 자체만으로 단독 문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선택지로 조금 출제가 되면서 이때 신채호와 박은식이 일제강점기 때까지
활동하는 역사학자이니 일제강점기의 신채호와 박은식을 물어볼 때 이 당시 신채호와 박은식의 애국계몽 사학자로서의 활동이 선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빼앗길 무렵에 역사학자들은 위인전기를 써냅니다. 그리고 외국의 흥망사를 번역합니다. 그 위인전기를 신채호 것만 좀 기억할래요? 우리 역사상 3대 대첩의 영웅인 을지문덕과 이순신 장군, 강감찬전은 다른 분이 우기설라는 분이 쓴데 이거 몰라도 되는 거고, 그리고 최영 장군 이야기 최도통전. 자, 신채호, 을지문덕, 이순신전, 최도통전도 내가 빼버렸네. 그리고 이제 외국 흥망사, 미국 독립사, 그리고 이태리 건국 상걸전은 뭐 신채호고, 월남 패망사는 현채고, 막 이렇게 가면 너무 공부가 어려우니까 신채호만 먼저 잡으세요. 신채호,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그리고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실론이라는 논설을 실기도 했다. 독사실론 은근히 많이 기출됩니다. 신채호 거 2개로 줄여드릴게요. 박은식은 이상하게 박은식의 영계소문전과 대조영전은 조금 기출이 덜 돼요. 그런데 박은식은 6.25 구신론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이제 유학자들이 백성에게 신망을 잃었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적 가치관을 중시하다가 조선이, 그 성리학 조선이 일본에게 먹혀가고 있는 판국이잖아. 그런데 이제 양명학자였던 박은식은 다시 양명학으로 백성들에게 유교가 믿음을 구해보자. 이게 그 유명한 6.25 구신론입니다. 박은식의 6.25 구신론 꼭 끼어가십시오. 선지로 계속 나옵니다. 조선 광문에는 알면 좋은 정도? 우리나라 고전을 총정리하기에 조선 광문회를 만들었다면 그 정도만? 나머지 여러분, 황현, 정교, 현채. 황현 같은 경우 1910년 나라 빼앗기니까 절명시 쓰고 자결하신 분으로 유명하고, 황현의 매천야록 같은 경우 보기자료에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만 정교와 현채가 정답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신채호 공부량 줄여드렸습니다. 독사실론,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끝. 박은식 6.25 구신론과 조선 광문회 끝. 됐습니까? 그렇게 애국계몽 사학은 건너뛰고요. 문예의 새 경향, 여러분에게 국문연구소 주시경의 국어문법 암기하란다고 해서 여러분이 암기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67페이지 넘어가면 원각사 나오죠. 연극에. 지난 시간에도 최초의 근대적 그래가지고 관보, 민보, 사학해가지고 다 쓰고 연도 잡았는데 최초의 근대적 극장이 원각사다라고 마지막에 추가했는데 바로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1908년 잡으시고요. 건축물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여기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고. 종교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6.25의 박은식의 6.25 구신론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수험항사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유교가 친일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학회가 공자교로 바뀌고 이건 친일단체다. 근데 6.25 구신론을 주장했던 박은식은 대동사상을 천명하고 대동교를 만들었다. 이거는 친일이 아니다. 대동학회는 친일인데 대동사상과 대동교는 친일이 아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렵잖아요. 포기하세요. 그냥 박은식의 6.25 구신론 끝! 유교 끝. 그 다음 천주교. 여러분 지금도 있는 신문 경향신문 천주교계 신문인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여기서 끝내세요. 의민당과 이재수의 난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100점 맞고자 하는 게 아니고 80점만 맞으면 되니까 80점만 맞는다는 건 실제로 문제 10개 중에 6, 7개를 알면 나머지 찍어서 80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개 알고 풀 정도면 80점 나옵니다. 6개를 알고 푸는 사람이 나머지 4개를 다 찍어야 될까? 나머지 4개 어느 내용도 최소한 찍더라도 확률 50%까지 끌고 가서 찍는단 말이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맞는 거고, 개신교는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천도교가 여러분 동학이 천도교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학의 1대 교주 최재우 기억나십니까? 2대 교주 최시영, 동경대전 용담유사 펴내고 포접제 조직 만들고, 근데 3대 교주가 손병입니다. 이 손병이가 자신의 그 의형제,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동학인 이용구란 놈에게 동학인들을 맡겨놨더니 이용구가 이들을 데리고 악질 친일단체 일진회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손병이가 자신을 따르는 동학교도들을 데리고 종교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천도교고, 이 천도교의 신문이 만세보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신문 공부할 때 만세보를 제일 마지막에 천도교계 신문이다, 그것만 좀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을 거고요. 오히려 종교는 대종교가 상당히 많이 기출됩니다. 나철 오기요. 또 언제 만나냐면
국권 피탈 과정 공부할 때 오적 암살단 조직했던 나철 오교를 만날 텐데 이 대종교는 단군교입니다. 그래서 나철 오교 이름 기억하시고 대종교가 만들어지는데 대종교는 무장투쟁에 주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도에 중광단이라는 무장단체를 만들고요. 이 중광단이 나중에 명칭을 뭘로 바꾸냐면 북로군정서로 바꿉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무장투쟁 공부할 때 이 북로군정서가 청산리 대첩의 영웅이라고 공부할 거고 이 북로군정서의 총재가 서일이고 총사령관이 김자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의 청산리 대첩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대종교는 무장투쟁에 주력했구나. 중광단을 조직했구나.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한용운의 조선불교 유신론 선지로만 나올 정도고 정답으로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대종교만 별표. 천도교 기억하십시오. 천도교는 동학교. 대종교는 당군교. 그냥 이제 여러분 문제 풀겠습니다. 이번 강은 빨리 끝내자고요.